자, 우리 14일차 우리 오늘은요. 앞에서 배웠던 듣기를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오늘은 듣기 제1부분 다시 한번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제1부분은요. 1번부터 10번으로 총 10문제고요. 문제 유형은 들려주는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보기에서 찾아서 골라주시면 돼요. 3급에서 모든 듣기는 2번씩 들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예제도 2번이 나오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진을 미리 조금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확인하면서 이 사진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먼저 유추를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제를 2번 계속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예제가 나오는 동안 우리는 밑에 있는 사진들을 위쪽에 있는 사진들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표정을 지금 어떻게 기쁜 표정을 짓고 있든지 아니면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든지 혹은요 상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사물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건지 우리가 중국어로 조금 유추를 해 주셔야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진을 항상 보시면 핵심 단어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상황이 식당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와 관련된 단어를 가지치기 해 주셔야겠죠. 첫 번째 뭐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주문하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종업원. 세 번째는요. 메뉴판 정도 요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해 놓으시면 요 셋 중에서 어떠한 단어가 들렸을 때는 '아 바로 그 식당에 관련된 그림이구나.'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3급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보이는 단어 혹은 사진에 보이는 행동 등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중국어로 들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진에 관련된 단어들을 미리미리 유추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진 보시면서 어떠한 행동과 관련된 사진들인지 조금 미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요. 듣기 제1부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또는 표현들 같이 한번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말 단골 손님이죠. 바로 누구예요? 怎么样이에요. 우리 怎么样은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또는 뭐뭐 하는 게 이거 이 상태가 어떻니? 또는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 라는 뜻으로 주로 맨 문장 끝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보시면 这双鞋怎么样? 이 신발 어때? 또는요. 这条裤子怎么样? 이 바지 어때?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 어떤지를 물어볼 때도 쓰지만요. 밑에 보시면 身体怎么样? 몸이 어떻니? 건강이 어떻니?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상태를 물을 때도 써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파 보이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서는 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어떤 상황에 이 전모양이 들어갈지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슈프. 우리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요. 물건에도 많이 쓰이지만 질병과 관련됐을 때 어디가 아프다든지 혹은요. 불편하다든지라고 할 때는요. 바로 요 슈프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穿着 舒服 입고 있는 것이 또는 신고 있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편하다라는 뜻 또는요. 되게 많이 나와요. 身体不舒服 몸이 불편하다라고 앞쪽에 뿌를 붙여서 불편하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비교문도 단골 손님으로 많이 들어가죠. 첫 번째 예문 보시면 我比以前胖了 하면 뭐예요? 나는 이전에 비해서 살이 쪘어요와 같이 A, B, B 수러 비교문이죠. A는 B보다 수러하다라는 비교문 3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교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 생각 말할 때 많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觉得 하면 뭐뭐라고 느끼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어 觉得 형식으로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어떻게 느끼는지 형식으로 많이 우리가 들으실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6번도 되게 많이 등장하죠. 어떻게 읽어요, 이거? 동사 뒤에 一下 한번 좀 동사하다라는 내용으로 동작에 대한 가벼운 시도를 의미할 때 동사 뒤에 一下 붙이셔서 첫 번째 检查一下 한번 좀 검토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이고요. 밑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看一下 한번 좀 보다 형태로 동사 뒤에 항상 이 一下 붙어 있으면 가벼운 시도의 의미. 7번은요, 우리 쭉 하면 축하하다, 기원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보셨죠, 여러분?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한다 또는요, 뭐 명절 즐겁게 보내라, 당신 건강하게 기원한다 등 우리가 어떤 축하하는 상황에서 요 祝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표현과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사진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기억하셔서요. 요런 사진이 나올 경우에는 '아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듣기를 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전 PT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전 PT 우리 첫 번째는요. 5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5. 刚才还是晴天，怎么突然就阴了？可能一会儿要下雨。没关系，我带了伞。刚才还是晴天，怎么突然就阴了？可能一会儿要下雨。没关系，我带了伞。 자, 5번 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5번 답은요, 바로 A예요. 자,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刚才还是晴天 방금 전에는요, 여전히 날씨가 어땠대요? 晴天이래요. 우리 晴은 무슨 뜻이에요? 맑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怎么突然就阴了? 어째서 갑자기 뭐예요? 阴了 날이 흐려졌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可能一会儿要下雨，可能 아마도 一会儿 잠시 후에 要下雨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没关系,我带了伞. 괜찮아요. 나는 우산을 챙겼어요. 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날씨와 관련된 내용이죠. 날이 갑자기 흐려졌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A부터 E 중에 날씨가 흐린 것과 관련된 그림 누구 있어요? 그쵸, A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A 찾아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누가 봐도 뭐예요? 축구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그림에선 축구를 중국어로 뭔지 떠올려 주셔야겠고요. C는요, 물건 등장했죠. 선물.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머리 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중국어로 뭔지, 자르다가 중국어로 뭔지 미리미리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겠고요. 지금 D는요, 둘이 의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원과 관련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머릿속에 미리미리 떠올려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 나올지 미리 유추하고 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뒤쪽에서는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듣기 들어보고 올게요. 7. 你的腿好些了吗？好多了，今天天气很不错，我们出去走走吧。你的腿好些了吗？好多了，今天天气很不错，我们出去走走吧。 자, 답 체크하셨나요? 답 여러분 누구예요? 7번의 답은 그저 B예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들으셨나요? 你的腿好些了吗? 자, 여러분 뭐라고요? 你的腿 등장했어요. 여러분, 腿는 뭐예요? 다리예요. 즉 너의 다리가 좋아졌냐라고 묻고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 여기서 다리와 관련된 그림이 누구밖에 없어요? B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B를 찾아주시면 돼요. 뒤쪽 더 해석해 볼까요? 好多了 많이 좋아졌어요. 今天天气很不错.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我们出去走走吧. 우리 나가서 좀 걷자. 역시나 걷다와 관련된 단어도 그림도 B이기 때문에 답은 B 그림 찾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지금 C처럼 남자가 되게 뭘 고민하고 있다든지 A처럼 A는 우리 두 가지 상황 기억해 주셔야겠죠. 둘의 상황, 표정을 보시고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지 또는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와 관련된 상황 잘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셔야겠고요. D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와 아들이 키를 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중국어로 뭔지 또는 뭐 키가 커졌다. 뭐 까오 같은 단어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셔서 우리가 미리 어떠한 단어가 나올지 유추해 놓는다면 여기 듣기 제1부분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독해 제1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독해 제1부분은요. 41번부터 50번으로 총 문제수는 10문제고요. 유형은 뭐였죠? 제시된 문장과 관련된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문장들을 쭉 보시면서 문장 끝이 물음표로 끝난 문장들 찾아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문과 대답인 형식인 문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음표인 문장을 먼저 보시면 그거에 관련된 대답인 문장을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음표로 끝난 문장들 먼저 조금 답을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아니라면 어떤 평서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핵심 단어로 연관되는 단어나 혹은 뭐 연관되는 감정을 통해서 관련된 문장 찾아주시면 되고요. 혹은요, 제가 지금 말했듯이 핵심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요,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천천히 해석을 통해서 문장을 좀 찾아보시면 꼭 답이 되는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조금 몇 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会不会能不能 같이 이렇게 조동사를 사용한 질문들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조동사를 사용한 질문들은요. 답을 쉽게 찾아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동사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조동사를 사용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장에서 후이나 보후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넝이나 뿌넝이 들어간 문장을 찾아주신다면 우리가 답을 쉽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요. 多少钱 얼마야 라고 하면 당연히 요거와 관련된 대답은 돈과 관련된 대답이 나와주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와 관련된 대답을 쉽게 찾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는요, 이렇게 웬마 멀어라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거리에 가까운 먼지 안 먼지 또는요, 가깝다 라는 단어 뭐가 있겠어요? 찐,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바로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요, 뭐, 喜欢哪个, 어느 것이 좋아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좋은지, 이 좋다라는 동사가 꼭 들어갈 거고요. 去哪儿, 어디 가냐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장소와 관련된 문장을 찾아주시고요. 什么时候가 중요한 거죠. 샀는데 언제 산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날짜, 기간과 관련된 문장이 있을 경우에 그 문장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에서는 어떠한
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묻고 있는지를 잘 해석해 보셔서 그거와 관련된 대답을 보기에서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감정들은요. 어떠한 감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감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전 PT 같이 풀어볼 텐데 실전 PT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번 보시면 맨 앞에 뭐가 등장했어요? 화폐와 관련된 단어 등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바로 보여요. 맨 끝에 花了多少钱 얼마를 썼냐와 관련돼서 바로 누구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5번은 대답이 되겠죠. 700위안 정도 썼대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답은 B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거고요. 뒤쪽에서는 6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번 보시면 첫 번째 감정에 관련된 단어 등장했죠. 我很担心 나는 걱정이 된대요. 뭐가요? 你一个人去中国留学 너가 혼자서 중국 유학 가는 게 걱정이 된대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상대방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은 바로 뒤쪽에 역시나 감정에 관련된 단어 没问题 문제 없어요. 我会照顾好自己 나는 스스로를 잘 돌볼 거예요. 와 같이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표현 바로 찾아서 답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이렇게 문장 끝이 의문 형식으로 끝난 문장들의 관련된 대답을 위쪽에서 먼저 찾아주시면 나머지 답도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문에 관련된 문장들 먼저 답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나머지 의문문이 아닐 경우에는 핵심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그 핵심 단어들로 답을 연결시켜 주시는 연습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쓰기 제1부분은 어순배열 문제였죠. 총 5문제 이고요. 제시된 어휘로 문장을 알맞게 배열해 주시면 됐었어요. 자, 우리가 어순배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기본 어순을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 중국어에서 기본 어순은 주어, 수어, 목적어죠. 그중에서 수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는 거고요. 형용사가 수어일 경우엔 뒤쪽에 목적어 동반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이 단어들 중에서 어떠한 단어가 수어 역할을 할지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어가 동사일 경우에는 해석을 하셔서 그 수어에 대한 주어와 목적어를 배열하신 뒤에 나머지 수식 성분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어가 형용사일 경우에는 나머지 단어들을 다 형용사 앞쪽으로 집어넣어서 배열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수어를 찾았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주어를 찾는 힌트가 있는데 주로 어떤 시간 명사나 부사와 붙어 있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주어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시간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특징이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 앞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어떤 오늘, 내일 같은 시간 명사와 붙어 있는 주어들 있죠. 뭐 워 혹은 타 이런 식으로 시간 명사와 붙어 있는 시간 명사와 붙어 있는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일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요? 시간 명사가 주어 앞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는요. 부사랑 붙어 있는 명사 또는 대명사들도 주어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부사는요. 수어 앞쪽에서 수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사와 같이 붙어있는 단어가 주어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가 같이 붙어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문장 맨 앞쪽으로 배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수어를 수식해주는 성분이었죠. 바로 부사, 조동사, 전치사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앞머리만 따서 부조전으로 외우자라고 했었죠. 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수어 앞쪽으로 배열해 주셔야 되고요. 2개 또는 3개가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외운 순서대로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순으로 알맞은 순서대로 수로 앞쪽으로 배열시켜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단어 외울 때 품사 꼭 주의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보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각각 보어들마다 목적어의 위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3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보어는 결과보어와 그리고 정도보어인데 특히나 결과보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목적어는 문장 맨 마지막이고요. 정도보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수러 뒤에 목적어 바로 배열해 주시고 수러를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는 꼴로 문장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어들마다 목적어가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구조조사들 있죠. 다시 한번 구조조사 뭐가 있는지 정리해 보면 중국어 구조조사 총 3가지 있었어요. 읽는 건 다 더라고 읽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더가 해준 역할은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앞에 있는 단어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형어 성분이다라는 거 알려줬고요. 이 더는요. 동사수로 앞에서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려줬고요. 세 번째 이 더는요. 수러 뒤쪽에서 수러를 보충해주는 보어다라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힌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으면 내가 얘 뒤에는 어떠한 품사를 붙여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조조사들이 하는 역할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항상 문장 끝나면 여러분 마침표 안 찍는 분들 계시는데 마침표 항상 마지막에 찍고 문장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전 PT 앞쪽에서는요. 3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의 동사수러 누구예요? 바로 화죠. 얘가 동사다라는 건 뒤쪽에 누구를 통해서 러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동사라는 거 알 수 있죠. 왜요? 이 러는 동사 뒤에서 완료를 의미하죠. 화가 동사일 경우에는 쓰다, 소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돈이나 시간을 쓰다, 소비하다인데 바로 그러면 목적어로 뒤쪽에 누구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800块钱, 800위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 자리로 들어갈 거. 爸爸的 뒤에 더 뒤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명사. 太阳镜 선글라스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爸爸的 太阳镜 아빠의 선글라스는요. 花了 썼어요. 소비했어요. 얼마나요? 800위안 정도를 소비했다 순으로 배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뒤쪽에서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누구예요? 认真的 있죠? 제가 이 더 구조조사가 나오면 뒤쪽에는 바로 동사수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열심히 뭐 한대요? 본대요. 그럼 보는 목적어 바로 뭘 봐요? 报纸 신문을 보겠죠? 그럼 주어 누가요? 그가요. 보긴 보는데 认真的 열심히 봐요. 무엇을? 报纸 신문을 본다 형태로 이러한 구조조사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힌트로 이 뒤에 누가 나올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조조사들 그리고 항상 동사수러 혹은 형용사수러를 문장 안에 찾아주셔서 수러부터 찾고 주어랑 목적어 배열한 뒤에 마지막에 수식성분 알맞은 위치에 집어넣어 주셔야 하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세요.